자, 됐어. 자, 58쪽 물질대사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물질대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었지? 물질대사량. 에너지대사라고 불렀어. 맞아 기억나. 선생님 말이 좀 빨라지신 것 같은데요? 아니야. 네. 자, 물질대사가 에너지대사예요. 즉, 이 에너지대사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럼 보세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양이 있는데 네. 그거보다 더 많이 먹으면 아니요. 그래 살찌는 거야. 그렇지, 과다. 아. 그게 영양 과다야. 그러지 마. 그러니까 소비량보다 섭취량이 더 크면 영양 과다가 되는 거고, 따라서 이렇게 돼버리면 체중이 증가하고 비만이 오는 거고, 반면에 적게 먹는 애들은 어떻게 돼? 체중이 감소하고 영양 실조, 그리고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겠지. 지민아 봤어? 어?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영양을 균형 잡히게. 떠들지 마. 니네 자꾸 녹화하는데 왜 이렇게 떠들어? 죄송합니다. 니네 나중에 이거 집에 가서 보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내가 내 목소리 다 들어가네 이러면서. 괜찮아요. 자, 그래서 재밌는데. 영양 균형은 섭취량과 이용량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지? 그럼 언제가 제일 좋아? 뭐 예를 들어서 한 끼 많이 먹는다고 살찌진 않을 거야. 근데 그런 게 지속되면, 과다가 지속되면 살이 찔 거고, 반대로 한 끼 부족하다고 또 살이 빠지진 않겠지. 네. 지속되면. 그러니까 영양이 균형되게끔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 첫 번째, 최소한의 에너지량.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의, 좀 표현이 좀 미안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경우라고 생각해 보자고. 네. 그래도 심장 박동은 해야 될 거고, 정신활동 대뇌에서 할 거고,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쓰일 거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가 기초 대사량. 네? 아, 정말 왜 그럴까? 기초 대사량.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기초 대사량. 그러니까 우리가 살 빼려면 기초 대사량을 높인다라고 얘기를 해. 네. 그래야지 왜 운동하는 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쓰는 게 많아져야지 소비가 많아지니까 똑같이 먹어도 다 빠지겠지. 근데 기초 대사량인데요?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 왜 근데 대사량인데 왜 오타네, 저기 오타. 대사량이라고 써있어? 아, 그런 거 좀 넘어가고 그렇게 말 자꾸 시비 거는 거야? 어? 삐지잖아. 내가 만들었어? 왜 나한테 그래? 맞아 너 왜 그래? 두 미안해. 번째, 밑엔 제대로 나왔지. 기초 대사량 외에 신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량.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일어났다 앉았다 이런 것들, 니네 필기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더라? 활동 대사량. 저런 걸 어떻게 높여요? 뭘 어떻게 높여? 운동을 열심히 해. 활동 대사량은 운동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기초 대사량은 그 심장 박동 같은 걸 좀 운동을 많이 하면 심장 박동도 빨라져. 말 많이 하면 살 빠져요? 24시간 한번 해봐봐. 재밌겠다. 말 자. 많은 사람. 그래서 기초 대사량도 우리가 이제 뭐 기초 대사량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근육 같은 걸 키우면 세포 수가 많아지거든. 세포 수가 많아지면 기초 대사량이 커져.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더하고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을 더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원하진 않지만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 음식물들을 소화하고 분해하는, 흡수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들이 또 있어. 그래서 소화하고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량까지 더해주면 이게 하루 동안 쓴 총 에너지량, 일일 대사량이 되는 거야.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 그리고 소화와 흡수를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됐니?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요, 음식물이 이렇게 나와 있지.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먹은 거, 그리고 하루 동안 쓴 거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보세요. 쌀밥 한 공기니까 하루에 300kcal 먹었어. 근데 2개 먹었대. 그러면 곱하면 600. 한 접시에 30인데 3접시 먹었어? 90. 385인데 1인분 먹었어? 385. 1인분 130. 그치? 햄버거 616. 탄산음료 94. 닭튀김 한 개인데 4개 먹었으니까 716. 맞아요? 다 더한 게 여기 나와 있어.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어. 나와 있으니까. 뭐 실제로 시험에나 나올 때나 계산하는 거지. 진짜 교수님? 시간 잡아먹어. 근데 이런 거는 거의 안 나오고. 근데 잠을 몇 시간 잤어? 0.9씩. 7시간 잤지.
0.9 곱하기 7. 식사 몇 시간? 2시간 했어. 1.6 곱하기 2. TV 2시간 봤어. 1.1 곱하기 2. 얘기 몇 시간 했어? 1.6 곱하기 2. 그러니까 24시간 하면 장난 아니겠지 이것도. 공부 1.9 곱하기 9시간. 오,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야. 1.9 곱하기 9. 몇 시간 서 있어? 1시간 서 있었어. 운동은 좀 부족해. 2.1 곱하기 1. 그리고 빨리 걷기 1시간 했어? 4.2 곱하기 1. 그치? 근데 여기 보면 단위를 봐야 돼. 자,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아워. 무슨 말이야? 한 시간에 1시간에 우리 몸 1kg이 소비하는 에너지가 이만큼이라는 얘기야. 근데 얘 체중이 얼마? 60kg. 오. 그러면 지금 요거를 다 계산해 놓은 값이 얘가 1kg일 때지. 그치? 근데 얘 체중이 얼마니까? 60이잖아. 마지막에 60을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2298. 60을 왜 곱해요 근데? 60kg이니까 체중이. 1일 에너지 소비량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값들은 잠을 자면 내 몸 1kg이 0.9씩 1시간에 0.9씩 쓴다 이 말이야. 60kg이면 당연히 60배를 쓰겠지. 왜냐면 1kg이라고 하는 게 세포수 1kg당 쓰는 거를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60을 곱해줘야지. 1kg 당이니까 여기까지만 딱 하면 1kg당 쓰는 에너지고 60kg를 곱해야 요만큼이 나오는 거고, 그 얘기는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어떻더라? 많다. 그러면 이런 일이 지속되면 어떻더라? 과체중. 얼마 정도가 지금 오버됐어? 대충 400 정도 오버됐네. 햄버거 하나만 덜 먹어도 얘는 괜찮았어. 아니면 닭튀김을 2개 정도? 아니 3개 정도만 덜 먹었어도 됐겠지. 자, 그러면 대사성 질환이라는 건 뭐냐면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얘는 전염되는 질병은 아닙니다. 운동을 많이 안 한다거나 식습관에 문제가 있거나 유전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고혈압. 혈압이 높아지는 거지. 고혈압도 유전이. 유전도 있어. 그래서 얘들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든. 그리고 짠 음식을 많이 먹어도 고혈압이 올 수 있어.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액이 짜져. 그럼 혈액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져서 혈액의 양이 정상보다 많아져. 그러면 혈관이 가질 수 있는 혈액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혈액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 빵빵해지겠지.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는 거야. 짠 음식 많이 먹으면 별로 안 좋아. 평소에 싱겁게 먹는 게 좋고요. 당뇨병. 자, 당뇨병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또는 인슐린이 만들어도 자기 기능을 적절하게 못하는 경우. 그래서 혈액의 포도당의 농도가 진해지는 거. 그래서 혈당 수치가 높아진다. 얘는 혈압이 높은 거지 당연히. 그러면 피가 달아요? 피가 달아. 오줌도 달아. 심지어 오줌으로도 당분이 섞여 나오거든. 그래서 오줌 싸면은 거품도 많이 나고 기본적으로 당뇨병 환자들은. 그리고 노상방뇨처럼 이렇게 흙에 이렇게 나무에다가 오줌을 싸면은 개미가 되게 많이 꼬여. 자, 이런 것들 당뇨병. 그다음 고지혈증. 이거는 뭐야?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라던가 중성 지방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지방이 쌓여서 덩어리 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혈관을 막아. 그러면 동맥경화라던가 이런 심장 질환이 올 수 있고. 콜레스테롤이 뭐예요? 지방이 한 종류야. 그다음 지방간. 간에 지방이 축적이 돼 있는 거. 이건 알코올을 많이 먹게 되면 이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거든. 간의 기능이 이제 조금 떨어지면서 알코올이 간에 쌓여. 그래서 지방간이 되는 거야. 이 알코올들이 지방의 형태로 간에 저장이 되거든. 술 많이 먹으면 안 돼. 안 좋아. 그러니까 나는 안 먹어 술. 그래서. 그다음 구루병. 구루병은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뼈가 약해진다. 이런 것들. 안짱다리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O자형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렇지? 이런 식으로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 몸무게를 못. 자, 그냥 O자가 아니고 거의 진짜 이런 식으로 벌어져.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 근데 안장들 이렇게 발 이렇게 하고. 모르겠어. 그건 잘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 대사성 질환 예방. 자, 엄마가 시키는 것만 해. 그것만 하면 돼. 이건 뭐 어려울 거 없어. 그렇지? 규칙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높은 음식, 칼로리 낮은 거, 그리고 뭐 패스트푸드 이런 거 줄이고, 운동하고, 활동량을 늘리고, 그렇지? 그냥 딱 엄마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그럼 여기 끝.
오 2초 남았다. 우와. 우와 뭐야? 니들이 말 안 걸었으면 더 빨리 끝났어. 자, 넘어갑니다. 쉽네. 자, 요 신경계 오늘 할 내용은 사실 신경계는 좀 어려워서 여기 신경계에서 조금 쉬운 내용들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앞으로 올 겁니다. 자, 신경계 이건 중학교 3학년 때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받으셔야 합니다. 몇 페이지냐? 78페이지. 자, 우리가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는 배웠습니다. 맞니? 네. 그러면 남은 게 뭐 있어? 이제 신경계, 네. 호르몬, 내분비계, 면역계, 생식계, 골격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뼈는 안 배워. 왜요? 몰라. 많아서? 안 배우고 나머지 이제 세 개가 남은 거야. 그러면 신경계, 내분비계, 그다음 이렇게 면역계. 언제 배우는데요? 어? 골격계는 니네가 전공을 해야지 배우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중단원 제목이 그거예요. 여기 신경계. 그리고 여기가 내분비계. 이 호르몬과 항상제 내분비계. 이게 면역계야. 그래서 생식계는 그 중학교 3학년 때 잠깐 배우고 넘어가. 그 니네 그 임신하고 출산 뭐 이런 거 있잖아. 남자의 생식기관, 여자의 생식기관 이런 것들은 중학교 3학년 때 잠깐 나오고 그리고 골격계는 아예 안 배우고 신경계의 근육계도 잠깐 나와. 신경계하고 근육계가 같이 나오거든. 이렇게 왜 안 배워요? 어려워서요? 아니 뼈의 이름을 외워야 되니까 사실 크게 뭐 중요한 과학적인 내용보다 뼈 이름 외우고 막 그런 것들이니까. 이름. 자, 그래서 봅시다. 78페이지 자극의 전달. 성현아, 네. 이게 자극이지. 외부에서 뭔가 소리, 빛, 온도 아니면 뭐 촉감 이런 것들, 그치? 냄새, 맛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자극이라고 하면 보통 뭐가 되겠니? 이 자극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극은 뭐가 있어? 자극?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 피부, 감각. 자, 피부 감각에도 사실 몇 가지가 있어. 왜 이래 이것도. 청각, 피부 감각, 이거, 후각, 후각. 시각은 빛. 시각의 자극은 빛. 청각의 자극은 소리. 후각은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 냄새. 미각은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피부 감각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촉각, 통점. 통점? 아픈 거? 아픈 거. 오. 두 번째, 압점이라는 곳에서 느끼는 누르는 거. 세 번째, 촉점이라는 곳에서 느끼는 만지는 거. 좋아? 외우세요 선생님. 요즘에 진짜 좋아하는데? 그다음에 온점이라는 곳에서 느끼는 냉점이라는 곳에서 느끼는 차가움. 온점에서 느끼는 따뜻함. 물론 절대적인 온도를 느끼는 건 아니야. 우리 몸이 온도계가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따뜻했냐? 아니면 차갑냐? 이런 거 정도를 느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자극들은 전부 뭐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 바로 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 신경학이 그래서 영어로 뉴로사이언스라고 불러. 뉴로사이언스. 자, 그러면 이 신경을 구성하는 신경도 세포가 있습니다. 그 신경 세포가 바로 뉴런입니다. 자, 뉴런이라 하면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뉴런은 뭐더라? 신경 세포. 자,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세포가 바로 뭐더라? 뉴런. 자, 이 뉴런의 기능은 첫 번째로 자극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능력.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 알겠습니까? 신호를 전달한다.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신호를 전달한다. 자, 이것도 있어 사실은. 자극을 처리해. 전달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내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성현아 부르면 대답을 할까? 손을 들을까? 아니면 나랑 눈을 마주칠까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대답을 한다 그러면 대답을 해라 그러면 입에 가서 네 이렇게 될 거고, 손을 들어라 그러면 팔에 가갖고 손을 들 거고, 그지? 이런 거잖아. 그런 명령 자극 처리도 바로 뉴런이 해주더라. 멋지다.
그러면 이 뉴런은요. 첫 번째, 뉴런은 크기와 모양이 어떻더라? 다양한데 그 기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생겼어.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 건데 대부분 뉴런은 신경세포체. 신경세포체라는 게 말 그대로 뉴런이 신경세포체잖아. 신경세포잖아. 그 안에 몸. 무슨 얘기야? 제일 중요한 거. 뉴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 신경세포체. 두 번째는 뭐야? 가지돌기. 가지처럼 쫙 뻗쳐져 있어. 세 번째는 축삭돌기. 축삭돌기. 줄줄이 소세지 같아. 그렇지. 자, 그래서 신경세포체부터 봅니다. 신경세포체는요, 핵과, 세포니까 핵이 있어야 될 거야. 그지? 핵과 여러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생명활동, 세포의 생명활동, 즉 물질 대사를 하는 게 바로 뭐다? 신경세포체. 그러니까 신경세포체가 죽으면 그 신경은 고장난 거야. 니네 치과에 가면 신경치료라는 걸 하잖아. 충치 생겼을 때. 그 신경치료가 뭐 하는 건데? 마취 주사? 아니. 신경을 없애요? 없애요? 없애는 거야. 왜? 어떻게? 신경을 없애야 아픔을 못 느끼니까. 그래서 그걸 안 없애면 계속 아픈 거거든. 그러니까 이 치아와 연결된 신경을 제거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의사 선생님은 아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지. 근데 그러면 나중에 아프면은요? 나중에 아프면 어쩔 수 없지. 하나 다른- 다치는 거잖아요. 다치는 게 아니고 신경을 아예 제거하는 없앤다고 봐야지. 그럼 저- 썩어도 아픈지 썩어도 아픈 걸 모르지 그러면. 그러니까 더 신경치료 하고 나면 더 검진을 자주 받고 양치를 더 자주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신경세포체가 신경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하더라. 자, 신경세포의 주변에 보면 이렇게 뭐가 가지가 볼록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지? 이게 가지돌기입니다. 가지돌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짧은 돌기. 근데 요거 가로쳐. 신경세포체에서는 가로쳐. 왜? 뉴런마다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오지 않은 뉴런도 있어. 그냥 가지돌기 자체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뉴런이 있어.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야. 그거는 뭐 한다? 다른 뉴런이나 세포에서 오는 뭐를? 신호를 받아들인다. 자극을 수용한다. 자극을 받아들이는 뉴런들이 전부 다 이 가지돌기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이야. 쉽게 얘기하면 뉴런에서. 알겠습니까? 그 다음 축삭돌기는 자극을 전달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긴 돌기로 신호를 전달한다. 그래서 자극이 이동하고 전달되는 곳. 자, 보세요. 선생님 잘 봐. 내가 이렇게 웨이브를 딱 했어. 해서 탁 건드려 줘야지만 다음 뉴런이 자극을 받아들이겠지. 내가 아무리 이 안에서 나 혼자 해도 다음 뉴런 몰라. 무슨 얘기냐면 자극의 이동. 밑에 선생님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어? 전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 전도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하나의 뉴런 안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걸 전도라고 불러. 내가 뉴런이라고 하면 내 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전도야. 그러니까 요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전도야. 근데 그 옆에 뭐라고 써놨어? 전달. 전달은 뭐냐면 다음 뉴런으로 자극을 주는 게 전달이야. 옆에 그 니네 뭐 무지개 반사 같은 거 할 때 옆에 툭 치면서 전달. 그럼 옆으로 가는 거잖아. 그게 전달이야.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전도는 뉴런 내의 자극 이동. 하나의 뉴런 안에서 자극 이동하는 게 전도고, 전달은 뉴런 사이의 자극 이동입니다. 됐지요? 근데 저거는 바로 안 쳐요? 어떤 거? 신경세포체에서 쏙싹 돌기에
아 이것도 가로 쳐도 돼. 그냥 뻗어나 그냥 길다란 줄기를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이 뉴런의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뉴런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마리집에 따라서 마리집이 있는 마리집 신경 또는 마리집 뉴런과 마리집이 없는 민 마리집 뉴런. 민 마리집 신경. 그렇지. 민자가 없다라는 뜻이지. 민 달팽이, 민 소매, 그리고 민 머리.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민 머리, 민 소매, 민 달팽이 없다는 얘기야. 왜? 뭘 너무해? 너 내가 누구 말하는 줄 알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도 몰라. 자, 그래서 마리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 그럼 이 마리집을 구성하는 게 바로 뭐다? 위에 써놨지. 무슨 세포? 슈반세포. 슈반이라는 학자가 찾아서 자기 이름 붙인 거야.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해. 자기애가 강한. 무슨 법칙 막 뉴턴의 운동 법칙 막 자기 이름 붙인다고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창피해하고. 근데 우리나라도 좀 이제 과학적으로 좀 개발을 더 해가지고 노벨상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인도에서도 과학 노벨상 받았고 이스라엘에서도 받았는데. 노벨상 누가 주는 거예요? 노벨 재단에서. 노벨 재단은 공부 잘해요? 거기 여러 학자들이 저기 자문위원들이 있겠지. 자, 그래서 마리집 뉴런과 민 마리집이 있는데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 없으면 민 마리집. 마리집이 뭘로 되어 있다고? 슈반 세포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자, 마리집이 있는 뉴런을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선생님 얘기를 할게요. 이거 조금 이따가 지금 써놓긴 써놔도 되는데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 자 보세요. 이 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는요. 여기 가지돌기야. 여기가 그렇지? 요 주변이 가지돌기야. 가지돌기에서 자극을 받으면 요 마리집을 뛰어넘어. 자극이. 네? 자극이 이렇게 전달이 돼야 돼. 이동이 돼야 돼. 전도가 돼야 돼. 자극이 이렇게 전도가 돼야 되는데 마리집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긴 마리처럼 돌돌돌 말려 있어. 슈반세포가 이렇게 그 밀가루 반죽 이렇게 쭉쭉쭉쭉 미는 것처럼 이렇게 축삭을 돌돌돌돌돌 말고 있어. 그래서 마리집인 거야. 알겠습니까? 슈반세포. 자, 이거는 마리집이지 마리집 세포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마리집 세포 X 쳐놓은 거다. 됐지?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이 마리집은요, 슈반세포가 여러 겹으로 돌돌을 감싸고 있는 긴 마리처럼 이때 문제는 얘가 하는 역할은 이온의 이동을 막아. 이온이 뭐요? 양이온, 음이온 이런 거지. 여기서 말하는 이온은 양이온이야. 우리 몸에는 음이온보다 양이온이 많거든. 왜 막아요? 돌돌돌돌 막혀 있으니까 통과가 어렵지. 막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온을 막으면 전류가 차단이 돼. 절연체야, 절연체. 절연체라는 게 뭐야? 전기의 흐름을 차단하는 거잖아. 이온이 이동을 하면 이온에 의해서 전하들이 움직인단 말이지. 플러스가. 그지? 근데 그게 차단이 돼 버려. 그럼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 느껴. 근데 지금 보세요.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이렇게 축삭이 노출된 부분이 있어. 맞니? 요 노출된 부분에서는 이온의 이동이 가능해. 즉 축삭 안쪽으로 이온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가능해. 여기는 비어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흥분이 뭐냐면 뉴런이 느끼는 자극을 우리가 흥분이라고 불러. 이 흥분을 느끼려면 뉴런 안쪽과 뉴런 바깥쪽 사이에 이온이 들락날락 해야 되거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건데 이온이 들락날락 하는데 이 마리집이 있으면 그 들락날락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보면 얘는 보세요. 여기는 이온이 들락날락 못해 지금. 선생님 이렇게 파란색으로 점 찍어 놓은 건 슈반세포의 핵들이야. 얘도 핵이 있어. 그러니까 신경세포 하나에 여기도 핵이 있고 핵 이렇게 있어. 그지?
씨. 아무튼 여기서 지금 뭐가 이온이 이동을 해 못해?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흥분이 발생을 못 한다고. 그럼 흥분은 어디에서만? 요 사이사이. 이름이 뭐였어? 랑비의 결절. 이것도 랑비에가 찾은 거야. 아유. 억울하면 니들 찾아. 결절. 랑비의 결절.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 흥분이 여기서 쭉 갈 때 그냥 이렇게 가면 좋은데 여기를 통과를 못 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 여기에서 띠용 띠용 점프한다고요?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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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달이 돼. 그게 그래서 이거를 자극을 점핑 점핑 에블바레 점핑 점핑 이렇게 간다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도약 전도라고 불러. 도약. 아까 이동이 전도라 그랬잖아. 뉴런 안에서 이동이 전도인데 무슨 전도? 도약 전도.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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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 뿅뿅. 그럼 걸어가는 것보다 뛰어가는 게 어때 더? 빨라. 그렇지. 그래서 more fast. more 더 빠르다. 누구보다? 민말이. 민말이 집보다. 민말이 집도 느린 건 아니야. 상대적으로 얘보다 얘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지. 신경이라는 것 자체가 빨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탁 쳤어. 어깨를 쳤어. 그랬더니 한 10초 있다가 아야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몸에. 아야. 자, 얘들은 말이집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천천히 여기서 전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흥분이 전도된다. 근데 왜? 물론 여긴 빨라, 여기도 빠르긴 빨라. 왜 근데 여기가 더 느린 거예요? 이렇게 뛰어가면 더 느린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뛰어가는 거잖아. 띠용 띠용. 아, 이렇게 가니까. 건너가니까. 돌담길 걸러서 띠용 띠용 가는 거고. 얘는 그냥 육교 건너는 거고. 됐더래요. 넘어갑니다. 여기 랑비에 나와 있지. 프랑스 해부학자. 랑비에. 그 다음이 나오는 게 이제 기능에 따라서. 방금은 뭐에 따라서? 말이집과 민말이집 여부, 그치? 말이집 유무에 따라서 나면 지금 얘기할 건 뭐더라? 네? 뭐더라? 기능. 기능에 따라서 네. 나오는 거다. 자, 이 기능에 따라서 구심성 뉴런과 연합 뉴런과 원심성 뉴런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 이 구심성 뉴런은요, 우리 몸에 있는 감각 신경들을 전부 다 구심성 뉴런이라고 불러. 구심성은 감각 뉴런들. 감각 뉴런이라 하면 뭐야? 자극을 받아 들이는 거. 누구? 시각을 받아들이는 시각신경, 소리를 받아들이는 청각신경, 냄새를 받아들이는 후각신경, 맛을 받아들이는 미각신경. 온몸에서 아까 얘기했던 아픔, 누름, 만짐, 따뜻함, 차가움을 받아들이는 피부 감각신경. 얘들이 감각 뉴런에 해당하고, 얘들이 어떻게? 자극을 어디로? 연합 뉴런으로 전달을 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구심성은 감각 뉴런. 선생님 그거 써놓은 거야. 구심성 감각 뉴런. 기억. 외우기 쉬우라고. 그거. 감각 뉴런이 구심성 뉴런. 구심성 뉴런 안에 감각 뉴런들이 있다고. 그게 연합 뉴런.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구심성 뉴런은요, 뉴런이 조금 다르게 생겼다. 신경세포체가 어디 있어? 가운데. 가지돌기에서 뻗어 나오는 게 아니고 가운데 있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가로를 친 이유가 그거야. 신경세포. 가지돌기가 꼭 신경세포체에서 뻗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지. 얘는 신경세포체가 어디 있어? 이렇게 있어. 여기 피부야. 피부에 이 가지돌기들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렇지. 그럼 선생님, 이 신경세포체는 왜 여기에 없을까요? 왜 없을까?
왜 없을까? 그냥 누가 나랑 하이파이브 한 번만 해줄래? 지민아 네가 해. 손을 이렇게 쫙 펴봐. 왜? 왜 쫄아? 아니 왜 뒤에까지 가세요? 뭐 어때? 하이파이브 한 번 하는데 뭐 이렇게 쫄아? 박수 한 번 치자는 건데, 어? 피하면 내가 다치겠지. 왜? 자, 내가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아파요. 아파. 만약에 그렇게까지 아프구나. 이 신경세포체가 여기에 있어. 안 아파? 근데 내가 자극을 빡 줬을 때 이 신경세포체가 피부 표면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잘못 충격을 너무 세게 받아서 터졌어. 또는 고장났어. 죽는 거예요 그럼? 그럼 이 신경은 못 쓴. 못 써. 이럴 수가. 못 써. 신경은 하필 또 재생도 안 돼. 한 번 손상을 입으면 재생이 안 돼. 그러면 이 신경세포체가 여기 있으면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해. 위험하지. 많이 위험하다고. 그치? 자, 우리가 이 감각, 구심성 뉴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신경세포체를 여기다 놓지 않고 어디에? 여기다 놓는 거야. 물론 내가 만든 건 아니니까 왜 그런지는 몰라. 근데 그런 이유들이 이게 신경세포체가 여기 있음으로써 이 구심성 뉴런들이 보호될 수 있다라. 알겠습니까? 왜 여기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할 말이 없어. 왜 거기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나?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내가 만든 거 엄마가 그렇게 만들었나? 엄마가 뭐 뱃속에서 뭐 신경세포들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떼어갖고 옆으로 오면 뭐 지점토야? 모르지. 신경 못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고장 난 거지. 처음 태어났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뭐 문제가 있으면. 자, 그런 거고, 두 번째 이렇게 쭉 가. 그래서 이렇게 가면 여기 축삭돌기를 통해서 다음 뉴런, 연합 뉴런이야. 연합 뉴런으로 자극을 전달해줘. 그럼 이 연합 뉴런은 뭐를 만드는? 뇌와 척수를 구성하는 친구들이더라. 뭐라고요? 내와 죽기. 뇌와 척수. 뇌도 연합 뉴런으로, 척수도 연합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얘는 뭐가 없어? 핵. 아니. 아니지. 밀잡이. 밀잡이가 뭐야? 말이집이지. 밀잡이는 또 뭐야? 돌잡이도 아니고. 말이잡. 말이집. 아니. 있는데? 무슨 잡이야? 말이잡은. 말이집. 말이집이 어디 있어 여기에? 있는데? 없다고. 어디? 가지돌기가 없어. 아니 가지돌기는 있지. 요게 가지돌기. 사람이가 없어. 저 뒤에 있잖아. 요건 축삭돌기고. 얘 말고 얘건 아니지. 그거 요게 연합 뉴런이라니까. 말이집. 말이집 없어. 그러니까요. 연합 뉴런은 민말이집이야. 네. 얘들은 명령을 처리하는 거야. 그럼 말이집이 없으면 자극 흥분의 전달이 어떻게 됐다? 느리다. 좀 느렸어. 상대적으로. 왜? 빠른 것보다는 느린 게 더 정확하게 명령을 처리하겠지.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치킨이 먹고 싶어. 빨리 전화를 해. 자극을 해. 치킨집에 전화를 해서 치킨 빨리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급해서 얼마나 빨리, 지금 당장 갖다 주세요. 이래. 급해. 이건 빨리 전달을 해야 돼. 전화 주문 빨리 해야 돼. 빨리 먹으려면. 그때 사장님이 급해서 닭을 기름에 넣었다가 빼가지고 갖다 줘. 그게 뭐야? 그러면 사장님이 기름을 넣었다가 빼. 그리고 나서 배달원이 빨리 갖다 줘. 그거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못 먹어. 넣었다 빼면. 아무리 급해도 치킨은 뭐 4분 정도는 시간을 맞춰서 튀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치? 튀기는 시간을 내가 임의로 줄이면 되는데 안 되지. 여기 있는 연합 뉴런들은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확해야 된다고. 명령을 정확하게 누가 뭐를 할지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애들은 말이집이 없는 게 유리하다. 실제로도 없기도 하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 여기서 명령을 딱 줘. 야, 이렇게 반응해 라고 명령을 딱 주면 연합 뉴런이래. 원심성 뉴런들이 어떻게 돼? 자극을 빡 전달해 주는 거지. 빠르게. 그래서 자, 정보를 통합하여 원심성 뉴런으로 반응을 내려주면 연합 뉴런에서 원심성 뉴런으로 자극이 전달이 되는 거지. 이 원심성 뉴런은 명령을 어디로? 반응기라고 하면 근육들이라고 보통 보면 돼. 근육을 자극하는 거야. 찌릿 하면은 오이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근육으로 전달해서 내리는 거고 운동 뉴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운동 뉴런 말고 또 있어. 원심성 뉴런은 두 가지로 나눠져. 내가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근육들에 연결된 운동신경들. 그걸 운동신경이라고 불러. 여기 운동 뉴런이 그 운동신경들로 되어 있는 거고, 운동 뉴런으로 운동신경이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 내가 의지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근육들이 있어. 심장, 아. 소장, 위, 몸속 안에 있는 내장은 내가 의지대로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랬단 골로가 심장, 예를 들어서 생일이야. 아우, 야, 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오늘 하루는 좀 쉬어라. 생일이 제삿날이 되는 거지. 못 일어나. 심장 내가 조절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조절할 수 있다고 쳐. 자다가 뇌가 잠들었어? 그럼 내가 심장 조절하는 걸 까먹어? 그럼 자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중요한 소개팅이 있어. 뭐 나는 소개팅을 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자. 소개팅을 딱 했어. 막 긴장해가지고 아침부터 막 이렇게 컨디션이 막 속이 좀 안 좋아. 막 너무 이제 오랜만에 하는 소개팅 뭐 이런 거라서. 심장 때? 그만. 아니 심장도 그렇지만 그래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긴장해가지고 그 소개팅을 하러 딱 나갔는데 이놈의 미새끼가 어로록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지. 가만히 뭐 때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이거 뭐 명치 한 대 줘박을 수도 없고 내장들은 내가 의지대로 조절을 못 한다고. 그래서 의지대로 조절을 하지 못하지만 걔들도 결국은 뭐야? 연합 뉴런에서 조절을 어떻게든 하게끔 만들거든. 그걸 우리가 자율신경계라고 불러.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 거야.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원심성 뉴런들이 어디에? 근육에 가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더라. 근육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근육이야. 저거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어디? 감각 뉴런 이렇게 해서 저희 동그라미 시신경, 청신경, 후신경, 미신경, 피부 감각 신경. 후신경, 후신경은 코, 시신경. 눈. 아하. 자, 그 다음에 이 뉴런을 보면은 그러면 이 신호는 어떻게 해? 자극이 오면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 기관이 있겠지. 그럼 거기서 구심성 뉴런을 통해서 연합 뉴런으로 가고 연합 뉴런이 원심성 뉴런을 통해서 반응기로 자극을 보내면 그거에 의해서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감각 뉴런, 운동 뉴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여기 지금 선생님 반응의 종류라고 얘기했어요. 이 연합 뉴런이 누구냐에 따라서 반응의 종류가 달라져. 야! 이렇게 놀래는 거. 와. 의지와 상관이 없지. 이런 건 무조건 반사요. 아 짜증나. 무조건 반사라고. 조건 반사는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선민아. 이렇게 하면 이런 건 조건 반사야. 보고서 뭐 날라올 것 같아서 피하는 거는 조건 반사인데 와 신기해. 의지하고 상관없는 것들 있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가다가 문을 모르고 발로 찼어. 그럼 어떻게 돼? 맞아요. 하면서 발 쥐어 잡지. 맞아? 이런 것들은 무조건 반사야. 뜨거운 거 만지면 어떻게 돼? 손부터 빨리 띄고 뜨거! 이렇게 되잖아. 그지? 뜨거운 걸 딱 잡았는데 아우 뜨거워.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해? 안 되잖아. 화상 입어. 그치? 예를 들어 가다가 앞정을 밟았어. 어우 따가워 하고 이렇게 딱 쪄버리는 순간 이미 앞정은 쑥 들어간다고. 맞아? 진짜 웃겨. 그치? 아니 근데 어떤 나도 못 밟아봤어. 못 찔려봤어. 앞정 밟았는데 안 아프다는 안 사람들 아프다니까? 있던데? 앞정 밟았는데 안 아파? 그렇게 안 아팠어. 지민아. 왜 무서워? 구심성 뉴런이 덜 발달한 거야. 저번에는 안 아파가지고 몰랐다고요. 아무튼 그런 반응들, 그 조건 반사와 무조건 반사가 있어요. 자, 무조건 반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의지와 관계 없이 하는 것들, 내 의지와 관계 없는 거. 조건 반사도 사실 의지와 관계 없어. 근데 여기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두 개 묶어놓고 이렇게 나누겠다. 의식적인 반응이 있지. 이건 내가 의지대로 하는 거. 괜히 시비 걸고 싶어. 으이씨 이런 거 의식적인 반응. 이건 의식적인 반응이야. 그 의지와 상관없는 것들이 조건반사, 무조건반사인데 조건반사는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거. 과거의 기억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면 불닭볶음면을 보면 네. 이렇게 되잖아. 이건 의지와 상관없어. 그 레몬 봐도 마찬가지. 레몬도 어때? 왜? 먹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니요. 아니야. 과거에 먹어봤으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어. 근데 과거의 기억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무조건 반사는 이건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어. 그냥 지가 알아서 조절을 해. 무조건 반사는. 아 뜨거 이런 거. 아 뜨거 누가 알려줬어? 아 따거 누가 알려줬어? 니 똥 싸는 법 누가 알려줬어? 어렸을 때 엄마가 똥 쌀 때 어떻게 해? 응가. 그치 힘 옆에서 힘만 같이 줘줘 그치 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성현이 애기 때 엄마가 얘가 똥을 싸려 그러면 성현아 똥꼬에 힘을 빼고 장을 이렇게 살살 문질러 가지고 항문을 열어 그러면 똥이 나올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 없다고 그치 누가 알려줘 안 알려줘 근데 몸에서는 알아 그게 뭐야? 반대로 봐봐 재채기를 할 때 눈을 감아야지만 눈알이 튀어나오지 않아. 알려줘? 안 알려줘. 아 근데 진짜 튀어나와. 실제로 튀어나올 수 있어. 근데 눈을 안 감을 수가 없는 것뿐이야. 맞아요. 신기하다. 근데 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조건 만사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잠깐만 넘어가 보면 잘 보세요. 얘 말이 집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얘 말이 집 없어. 없어. 얘 있어. 자, 그거야. 그래서 선생님 적어놓은 게 이거야. 말이 집 신경에는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은 말이집 신경이야. 반면에 연합 뉴런은 민말이집 신경이고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여기 그치? 그래서 일부러 뒤에 설명하고 오려고 구심성, 원심성 적어두시고요. 연합 뉴런. 근데 이 옆에 뭐라고 써놨냐면 원심성 뉴런에서 가로 열고 자율신경의 신경절 이후 제외. 저건 또 뭐예요? 얘도 자율신경의 신경절 이후 민말이지.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야. 이거는 어렵다고 하는 거 적어요. 아니 이거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뉴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요 문제는 풀어 보시고요. 자, 이게 좀 어려운 거거든. 시간이 얘를 할 수가 없다. 오 되게 많다. 없다. 어렵겠지.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요 뒤에 거 단원을 먼저 나갈 겁니다. 신경계. 여긴 안 써져 있네. 진짜 많은데 내용이. 자, 몇 분 남았는데요? 40분. 40분이나 남았어요? 많이 늘어났다. 자,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신경들을 전부 합쳐놓은 게 신경계지. 첫 번째 96도. 중추신경계.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좀 양이 많고 어려워. 그래서 다음 시간에 따로 할 거야. 그거랑 이거랑 연결된 게 아니니까 괜찮아. 중추신경계라고 하면 뇌 그리고 척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초신경계. 저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 같아. 자, 말초신경계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데, 뭐야? 이렇게 생각하자. 체성 신경계 안에 운동신경.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미안. 구심성 뉴런과 미안해. 원심성 뉴런. 이거 먼저 썼어야 되는데 깜빡했어. 구심성 뉴런으로 이루어진 게 감각신경이고 원심성 뉴런으로 이루어진 게 체성신경계. 그리고 두 번째 자율신경계가 있어요.
체성신경계 안에 이렇게 많아요. 운동신경, 자율신경계 안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 자, 조금 더 많게 해줄까? 아니요. 뇌 안에 아니라고 했는데.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뇌교, 연수가 있고 그리고 척수는 따로 있어. 자, 뇌도 되게. 어머. 아이고, 아 이게 저기가 안 되나 보다. 갔네요, 갔네. 갔네. 교감신경? 교감 선생님만 느끼는 건가? 아우, 노잼, 재밌지. 홍노잼. 재밌어, 재밌어. 노잼인데? 자, 귀신데. 됐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스미마생. 어이 깜짝았어. 손에 간네. 오. 승질 내지 마. 간네. 간네. 중간네. 아, 우리 아까 배운 게 뇌교 연수. 원칙 말출. 그렇지. 구심성이랑 원심성 아까 했었지. 자, 이게 지금 그겁니다. 첫 번째, 뇌와 척수로 되어 있는 중추신경계, 온몸에 퍼져 있는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고요. 자, 말초신경계는 뇌신경 12쌍, 뇌에서 뻗어나온 12쌍의 신경들이 있어. 그러니까 뇌에서 뻗어나온 12쌍인데 그 중에 구심성도 있고 원심성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위치에 따라서 구분한 거야. 뇌에서 뻗어나온 12쌍을 가지고 얼굴 이런 거, 깜빡깜빡 코 벌렁벌렁 이런 거 움직일 수 있는 거, 얼굴에서 느끼는 자극들 전부 뇌신경이야. 그 다음에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척수신경 31쌍. 베스킨 라빈스도 아니고 31쌍이야. 자, 그래서 배 쪽으로 나오는 근육들이 있고 감각 뉴런들이 있고 등 쪽으로 가는 근육들이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배 쪽으로 나오는 것들을 척수신경 중에서 배 쪽으로 나오는 걸 전근이라 불러. 전근. 앞쪽이네. 배 앞전. 그럼 등 쪽은 뭐겠어? 후즈. 그 후즈가 뭐요? 누구? 후근. 알겠습니까? 후즈. 자, 전근은 잘 들어. 전근은 보통 운동신경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 복근 생각하면 쉬워. 복근. 배. 우린 없으나 전근은 그러니까 복근 운동신경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후근은 등 쪽은 감각신경들이 분포해 있다고 보면 돼. 감각신경. 그러니까 등은 자꾸 그래서- 간지럽잖아. 그래서 간지러워. 등 간지러운 이유가 후근이 많아서 예민해. 아. 엄마한테 등 좀 긁어줘는 하는데 엄마 배 좀 긁어줘는 안 한다고. 그지? 왜? 배 쪽에는 감각신경들이 상대적으로 적어. 없다는 건 아니야. 적은 거고 등 쪽에 좀 더 많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선생님, 어? 그 배 살이 없으면 더 간지러워요? 몰라. 없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뇌신경은요. 뇌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인중. 뇌신경은 뇌가 아니야. 뇌에서 뻗어나왔기 때문에 뇌신경이야. 뇌랑 뇌신경은 전혀 달라. 등간지러. 뇌는 중추신경이고 뇌신경은 말초신경이야. 알겠지? 손에 힘이 안 들어가요. 척수신경도 척수가 아닙니다. 뭐가 척수신경은 척수에서 뻗어나온 거지. 알겠습니까? 전혀 다른 거야. 척수신경과 뇌신경은 말초신경계고 뇌하고 척수는 중추신경계고. 됐니? 척수. 척수액은 뭐예요? 척수는 그 척추 안에 있는 뼈 안에 있는 공간에 채워진 액체가 척수액. 거기를 통과하는 신경이 척수. 거기 물이 있어요. 자, 네. 요렇게 이제 뇌 위치가 있는데 요거 없어져 버려. 필요 없어. 엄마? 뭐 엄마? 다 들었어. 엄마. 엄마? 요거는 선생님이 캡처해서 좀 이따 보내줄 건데 이야. 자.
글씨가 좀 안 예뻐도 그냥 봐. 여기요. 옛날에 써놓은 거니까. 자, 첫 번째 중추신경계부터 갑니다. 중추신경계. 뇌하고 척수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추신경계는 아까 얘기했던 연합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연합뉴런의 첫 번째 뇌.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내교, 연수 이렇게 6개로 나눠졌었지. 대뇌가 가장 커 호두처럼 생겼어. 그래서 대뇌는 좌뇌랑 우뇌가 나눠져 있어. 오른쪽에 있는 게 당연히 네. 우뇌겠지. 좌뇌는 아니겠지. 왼쪽이 좌뇌. 그치? 자, 좌뇌랑 우뇌는 무슨 기능을 하느냐면 우뇌는 우리 몸의 왼쪽을 조절해. 좌뇌는 반대로 오른쪽을 조절해. 그래서 우뇌가 다치면 왼쪽이 마비가 올 수 있고요. 좌뇌를 다치면 오른쪽이 마비가 올 수 있어. 어디에서? 이 신경이 중간에 연수하고 뇌교 사이에서, 뇌교하고 연수 사이에서 신경이 교차됩니다. 왜 근데 좌뇌 다치면 우뇌가 마비돼요? 몸의 오른쪽이 마비된다고. 왜요? 얘가 우리 몸의 오른쪽을 조절하니까. 좌뇌가 오른쪽이에요? 어. 좌뇌가 왼쪽이 아니에요?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교차된다고. 진짜 좌우 신경이 교차된다. 좌우 알겠습니까? 자, 보통 오른손잡이들은 왼쪽을 많이 써. 좌뇌가 발달하고 왼손잡이들은 오른쪽을 많이 써. 자, 야구 좋아하는 사람. 황현빈. 자, 야구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을 보면 왼손잡이가 일반인에 비해서 왼손잡이 비율이 높아. 운동선수. 운동 선수들은. 왜냐면 오른쪽 우뇌가 우리 몸의 근육이랑 이런 걸 조절하는데 이게 조금 더 우뇌 쪽에 많아.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우뇌가 더 발달했기 때문에 몸을 쓰는 걸 잘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좌뇌랑 우뇌로 먼저 나눌 수 있다. 좌우로. 두 번째, 뇌의 겉질과 속질로 나눌 수가 있어. 겉질은 뭐냐면 신경세포체들, 아까 얘기했었지. 신경세포체들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안쪽으로 축삭들기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 마치 니네 꽃다발 생각하면 쉬워. 부케 알지? 부케.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꽃 줄기들이 이렇게 있고 그 바깥쪽으로 꽃이 있잖아. 꽃을 신경세포체라고 생각하고 줄기를 축삭들기라고 생각하면 뇌 바깥쪽으로 이렇게 신경세포체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고 안쪽으로 축삭들기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다. 알겠니? 그래서 이 신경세포체들이 많이 모여있는 겉질을 회색질이라고 불러. 색깔이 좀 진해. 축삭돌기가 많이 모여있는 속질은 백색질. 그러니까 이 뇌는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에서 자극을 어떻게 한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어디로? 안쪽으로 명령을 통과시킨다. 됐지? 그 다음 뇌의 위치에 따라서 앞쪽 부분 전두엽, 옆쪽 부분 측두엽, 뒤쪽 부분 후두엽, 머리통 뚜껑 위에 두정엽, 부정이요? 앞에만.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두정엽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또 나눠질 수 있습니다. 신동엽이죠, 신동엽. 신동엽 여기 있어 이씨. 네. 이승엽도 없는데 이씨. 네? 다음 감각령, 이거는 뇌에서 감각을 받아들이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디하고 연결돼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감각신경, 구심성 뉴런과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되겠지. 그다음 연합령은 말 그대로 명령을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 운동령은 명령을 전달하려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운동령은 원심성 뉴런과 연결이 돼 있겠고 감각령은 구심성 뉴런과 연결이 돼 있겠지.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뭐 위치에 따라서 부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기능에 따라서 대뇌는 구분하는 방법이 다양하더라. 알겠니? 근데 선생님 지금 여기 밑에다 뭐라고 써놨어? 사람. 보라색으로 써놨지. 사람이라서. 사람. 동물은 아니에요? 아, 동물도 맞아. 근데 백범이 누구야? 백범 김구. 김구지. 도산 장영실. 도산 장영실. 안창호. 다산. 근데 멋지다. 다산? 다산? 채. 뭘 또 많이 나왔지. 정약용. 다산 정약용. 충무공. 이순신. 이순신. 그래.
우와. 그치? 이런 그게 식으로 뭔데요? 호를 사람의 이름 그 위인의 이름 앞에는 호가 붙어 있잖아. 마더 테레사 테레사. 이런 식으로. 아 이건 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무슨 얘기냐면 대뇌의 기능은 주로 사람이 하는 것들의 기능이 대뇌가 하는 거라고 보면 돼. 사람이 하는 대부분의 기능들이 대뇌에서 일어난다라고 보면 돼. 동물은 없는 게 안 되는 게 아니고 동물은 대뇌가 작아. 물고기나 이런 애들은 콩보다 작아. 그럼 없는 닭도 거예요? 콩만 낳고 거의 그냥 대뇌가 발달을 안 했어. 그래서 닭대가리라고 유- 하는 건가? 조두, 이 물고기, 붕어야 이런 게 대뇌가 잘 발달 안 했거든. 네, 닭대가리야. 사람이 대뇌가 유독 발달을 했고, 자 대뇌가 발달이 됐다. 물론 다른 동물들도 있어, 없다는 게 아니야. 유독 사람이 많이 발달했는데 사람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뛰어난 게 뭐야? 감정. 기억력, 기억. 감정 컨트롤,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 이런 것들. 그래서 선생님이 사람 대뇌라고 불러주는 거야. 호처럼 불러준 거예요. 대뇌? 그럼 사람이 하는 거 사람 대뇌. 선생님 근데요. 내가 클수록 똑똑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원숭이는요? 그래서 머리가 몰라. 아무튼 그래서 사람 대뇌. 그러니까 뭐다? 고등 정신 활동들. 고등 조금 고차원적 기억, 추리, 판단, 이성적인 생각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동물들은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그치? 네. 그렇잖아. 사람들은 어때? 좀 참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막 이성적으로 판단해. 내가 지금 자면 안 된다. 막 동물들은 막 그런 거 있잖아. 발전기가 나면 막 그 짝짓기를 하잖아. 동물은 큰일 나. 아니, 사람은 그러면 큰일 나. 그치?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대뇌다. 그래서 밑에 선생님이 써놓은 거야. 특히 사람에 발달돼 있다고. 사람의 이런 고등 정신활동들이 전부 뭐를? 대뇌로부터 나타난다. 그 다음 손해입니다. 손해는 뒤통수에 자기 주먹만하게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좌반구 우반구로 나눠지는데, 자 손해 앞에는 뭐라고 적어놨어? 평형. 평형 손해. 우리 몸의 평형을 조절하는 거. 예를 들어 내가 공을 빵 찼는데 차고 나서 자빠지면 안 되지. 자빠질 수도 있죠. 근데. 그지? 점프를 한번 뛰었는데 떨어지면서 자빠지면 안 되지. 우리 몸의 평형을 조절하는 게 손해야. 이렇게 막 기울기, 그 다음 회전, 그리고 또 높낮이, 위치 이런 것들이 전부 손해. 그래서 우리 몸의 평형을 조절하는, 그래서 평형 손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치, 우리가 눈을 감고 엘리베이터 그 전망대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처럼 빨리 올라가거나 빨리 내려가는 것들 있잖아. 그럼 내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느껴져. 맞아요. 그런 것들 손해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도 손해가 하는 거고, 뱅글뱅글 이렇게 이거 코끼리 코 돌고 나서 딱 멈춰 있는 것 같은데 몸이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손해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의 평형 감각을 조절하는 게 바로 뭐더라? 손해더라. 알겠습니까? 자, 그때 대뇌하고 손해가 두 개가 같이 조절하는 게 바로 수의 운동이라는 거야. 수위. 어? 팔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 몸을 내가 의지대로 조절하는 척. 조절하는 척이 아니고 조절하는 운동. 이런 거 다 수의 운동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거. 왜? 대뇌가 시켰어. 했어. 근데 문제는 대뇌가 시켜서 하다가 자빠지면 문제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손해가 같이 뭘 해줘야 돼? 몸의 균형을 유지해야 돼. 이렇게 해도 안 넘어지게, 이렇게 해도 안 넘어지게 해주는 게 수의 운동이라고. 됐죠? 그래서 대뇌하고 손해가 같이 수의 운동을 하는데, 손해의 기능에 또 뭐가 도움을 주냐면 간뇌, 눈. 우와. 눈이 조절을 해. 왜? 눈 감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몸 비틀비틀거리거든. 눈 뜨고 서 있을 때보다 더 비틀거리는 이유가 간뇌가 또 도와주는구나. 왜? 간뇌로 갑니다. 아니, 중간뇌가 참.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나눠져 있거든요. 자, 시상은 몰라도 돼. 간뇌라는 게 뭐냐면 대뇌하고 소뇌 사이에 가장 위쪽에 있는 그 중간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게 간뇌예요. 맛이 간뇌. 간뇌. 무슨 간뇌요? 항상성 간뇌라고.
항상성이 뭔디? 항상. 땀을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게 항상성이야. 갑자기 예를 들어서 내가 지를 딱 불렀더니 지가 네? 하는데 체온이 갑자기 막 40도까지 올라가. 그럼 큰일 나지. 그치? 현민이를 불렀더니 네? 그러다가 오줌을 지려. 큰일 나지.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게 항상성이야. 대표적인 게 체온. 두 번째 혈당량. 혈당량이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이야. 그리고 세 번째 삼투압, 오줌의 농도.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항상성이고 그거를 하는 게 누구라고? 간내. 그래서 항상성, 간내 이렇게 기억하자는 거죠. 네. 항상성, 간내. 그래서 이 시상하부가 항상성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녀석이 호르몬과 신경 이 두 개의 조절작용을 가지고 우리 몸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켜준다. 됐니? 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중간내가 나와요. 중간내는 우리 눈을 조절하는 작용입니다. 두 가지. 원근 조절, 초점. 가까운 거, 먼 거 이런 거 조절하는 거. 두 번째 밝기 조절. 밝으면 동공이 작아지고 어두우면 동공이 커지고. 그치? 그래서 아이고 내 눈 중간내. 네? 눈 중간내. 아이고 내 눈. 그냥 눈 중간내. 눈 중간에. 눈 중간내. 눈의 조절 작용. 원근 조절은 거리 조절. 밝기 조절은 동공의 크기를 조절.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빛이 많이 안 그래요? 가리잖아.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빛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키워버리면 눈 부셔서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동공반사의 중추야. 동공반사가 뭐냐? 니네 의사 선생님들이 의식 없는 사람 오면 후레쉬 눈에 비치잖아. 이렇게. 왜? 동공반사 되는지 보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커진. 동공이 커지는 작아지는. 얘는 대뇌랑 상관이 없어. 근데 그렇게 하다가 시력 나빠져. 아니야, 그렇지.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뭐 이게 일단은 안 되면- 의식을 찾아야 되니까. 이게 안 되면 어떡해? 안 되면 중간내가 손상을 입은 거고 중간내가 손상을 입으면 자 지금 얘기할 건데 중간내 뇌교 연수는 붙어 있거든. 중간내가 손상을 입으면 연수가 손상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안돼. 그러면 연수가 고장 나면 그래서 심장 박동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면 그걸 뇌사라고 불러. 네. 그래서 동공반사가 되는지 후레쉬를 비추는 이유가 지금 뭐 어쩔 수 없어. 왜냐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거든. 연수가 작동을 하는지. 그래서 만약에 동공반사를 안 해? 그럼 이 사람은 의식이 있어도 긴급 환자예요. 말을 할 수는 있어. 그래서 선생님 저 아파요 막 이렇게 될 수는 있어. 왜? 대뇌가 고장난 건 아니니까. 근데 빛을 비췄는데 동공반사가 안 돼? 그러면은 큰일 난 거지. 근데 보통은 대뇌랑 중간뇌는 고장나도 같이 고장나니까 대부분은 의식이 없긴 하지. 자, 그 다음 뇌교는 아무것도 없어. 하는 게 별로 없다잉. 통로 뇌교. 그냥 신경들이 이동하는 통로야. 그래서 가장 볼록해. 여기 지금 자세히 보면은 여기 가장 볼록하게 나와 있어. 내 배처럼. 자, 그 다음에 연수는 무슨 연수? 연수. 생명 연수. 생명 연수는 심장 박동을 조절해주고 호흡을 조절하고 소화를 조절하는 심장, 소화, 순환, 호흡을 조절합니다. 배설 빼고 조절 다 해. 알겠습니까? 소화, 순환, 호흡. 그리고 신경이 교차되고. 그리고 이 연수는 얼굴 반사의 중추야. 얼굴 반사가 얼굴에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공식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얼굴 반사는. 재채기, 하품, 침분비, 눈물, 콧물, 얼굴에서 일어나는 거지 전부. 이게 전부 얼굴 반사야. 음식을 입에 집어넣으면 침이 분비가 돼. 배웠어? 안 배웠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야. 재채기 하는 법 배웠어? 눈물 흘리는 법 배웠어? 하품하는 거 배웠어? 아무것도 안 배웠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서 인지하고 나타나는 거야. 그거 전부 누가 한다고? 연수가. 얼굴에서 하는 것. 연수 짱이네. 자, 그 다음에 내장의 부교감 신경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내장, 심장이나 소장이나 이런 녀석들과 연결이 돼 있어. 부교감 신경 얘기하겠지만 우리 몸을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전부 부교감 신경들이야. 그러니까 안정된 상태가 되면 심장 박동 느려지고요. 호흡도 늦어지고요. 그 다음에 소화는 잘 됩니다. 네? 소화 잘 되지. 긴장하면 소화돼 안 돼? 안 돼. 체하잖아. 긴장하면 교감이야. 안정 상태는 부교감이고. 예를 들어서 이거야. 성현이가 복도를 가는데 교감 선생님을 딱 만났어. 고성현, 장아 따라와. 그러면 어떻게 해? 쫄쫄쫄 쫓아가면서 뭐 별의별 생각 다 하지.
저 새끼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명찰 안 찾는데 내 이름 안 이상하다.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상을 주려 그러나 뭐 혼내려 그러나 때리려 그러나 긴장할 거 아니야. 교감 선생님이 불렀으니까. 교감은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저기 할 때 막 공포 영화를 본다거나 뭔가 뭐 높은 데서 뛰어내려야 되는 상황이나 놀이기구를 탄다거나 스릴 있게 이런 거. 그럴 때는 긴장 상태가 되니까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호흡도 빨라지고. 그 이제 면역이 된 거지. 대뇌가 그 정도는 뭐 이건 쪼렙 이런 거지. 그다음에 대신에 소화는 잘 안 되겠지. 그리고 교감신경 하면 막 털이 쭈뼛쭈뼛 서지. 동공 커지지. 이런 것들. 자, 그다음 척수는요. 대뇌와 반대로 겉질이 백색질이야. 속질이 회색질이야. 그러니까 신경세포체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축삭돌기들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자, 축삭돌기들로 이루어진 겉질이 백색질, 속질이 회색질. 신경세포체로 이루어져 있는 얘는 지금 몸반사의 중추라고 돼 있어. 몸에서 일어나는 거. 아 뜨거 아 따거 이거. 아 뜨거 아 따거. 그 다음에 니네 무릎 때리면 띠용 올라오는 거 무릎 반사. 오줌 싸고 똥 싸는 거 배변 배뇨 반사. 오줌 쌀 때 뭐 방광을 열어라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잖아. 엄마가 뭐해 그냥 이거밖에 안 해주잖아. 그지? 씨밖에 안 해준다고. 배변 배뇨 반사 전부 다 몸 반사의 중추고 이 척수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교감신경이 전부 척수에서부터 나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교감신경들은 전부 척수에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몸을 긴장하게 만들면 척수에서부터 자극이 쫙 온몸으로. 왜 쉬 하면은 쉬마려워요? 몰라. 그리고 유일하게 방광을 조절하는 부교감신경은 척수에 있어. 왜? 연수에서부터 방광을 조절하기는 너무 멀거든. 그러니까 척수에 바로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교감은 어디에? 연수에 연결돼 있어. 누구 빼고? 동공 조절하는 부교감이랑 방광 조절하는 부교감 빼고는 연수야. 근데 교감은 그냥 전부 싹 다 척수.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 거고. 자, 말초신경계로 넘어갑니다. 말총신경계는요, 구심성 감각뉴런, 그치? 그래서 고고. 자, 자극을 수용하고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극을 받아들이면 자극이 점핑해서 간다. 자, 여기에서 지금 뭐냐면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분비가 돼. 그 물질의 종류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거야. 아세틸콜린이라고 불러줍니다. 아세틸콜린. 왜 두 번 써 있어? 아세틸. 에이. 털이 뭐야? 털난 거예요. 진짜 털이네. 아세덜. 근데 두번 썼어요. 몰라. 예쁘네. 아세틸. 불편해요. 뭘? 초록색 없어. 나 저것만 저렇게. 싫어. 틸이 중요한가 보지. 아세틸콜린. 자, 그 다음에 원심성 뉴런 아까 얘기했었지? 원심성 뉴런은 이렇게 생겼어. 신경세포체가 한쪽에 있었어. 얘는 중간에 있었고. 자, 그래서 원심성 뉴런은 체성신경계. 얘들은 운동신경들이고 대뇌로부터 명령을 전달받아서 뭐하고 연결돼 있어? 골격근, 근육, 뼈에 붙어있는 근육들과 연결돼 있어. 이런 거.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운동신경, 체성신경계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수의근이라고 불러. 수의근. 수의근. 자, 의지대로 조절이 가능하다. 까딱까딱 이런 거 없지? 자, 그리고 얘들은 뭐냐면 신경절이 없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경이 나눠지지 않고 한 반응에 쭉 연결이 돼 있다고. 어디서부터? 저기 척수에서부터 쭉 한 번에 끝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근육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야. 근육들이. 골격근이. 알겠니? 네.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조절이 가능한 거고 중간에 나눠진 게 없다고. 신경절이라는 게 이 절이라는 게 마디가 없다라는 얘기야. 끊어지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연결됐다고. 그 근육까지. 자, 두 번째는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지지. 자, 교감신경은 긴장하고 흥분했을 때 작용을 하는 거고 부교감신경은 안정적일 때. 마치 우리 휴가지에 가가지고
이 해변에 앉아서 모히또 한 잔 탁 마시면서 이런 느낌. 시험 끝나고 애들이랑 막 놀고 막 이런 안정 상태. 근데 니들 시험 끝나면 긴장하지? 점수가 어떻게 나올까? 너무 무서워. 너무하네. 자, 안정 상태는 부교감. 자, 그럼 보세요. 잘 봐. 이 자율신경계는 특징이 뭐냐면 내장근, 심장근, 내장, 위, 소장 뭐 이런 것들과 연결이 돼 있어. 당연히 폐는 없어. 폐 근육 없었지. 그래서 내장근, 심장근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얘들은 불수의근. 너 집중 안 하냐? 불수의근 뭐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스스로 조절하는 거야. 내가 의지대로 조절했다간 골로 가. 그리고 얘들은 중간에 마디가 있어. 신경절. 알겠습니까? 자, 그럼 교감신경을 보면요. 앞에 신경절, 여기가 신경절이야. 마디가. 여기가. 마디 앞쪽이 짧고 뒤에가 길어. 보통 교감 선생님들은 키가 작어. 맞아요. 진짜? 앞에가 작어. 교감. 공부를 열심히. 초등학교 때 교감쌤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앞에가 길어. 부교감은 부교감. 부교가. 부교. 앞에가 짧은 게 교감이야. 요 두 개가 둘 다 교감신경이야. 근데 앞에가 짧으면 교감 이렇게 외우고 교감. 앞에가 길면 부교감 이렇게. 교감. 알겠지? 자, 그럼 잘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적어준 것 중에 뉴런에서 민마리집은 누구? 연합뉴런과 네. 또 교감, 자율신경계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 민마리집이라고 적어줬어. 이게 여기가 지금 민마리집 신경이라는 얘기야. 민말이지. 나머지는 전부 마리집인 거고. 마리. 그러니까 요 두 개,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여기가 신경절 이후, 그리고 연합뉴런 이렇게 세 가지는 민마리집. 나머지는 전부 다 마리집. 얘들이 어디에 연결돼 있어? 얘들은 내장근에 연결이 되어 있어. 자, 그럼 예를 들어 심장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심장에 이렇게 있으면 심장에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연결돼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심장이 이거 자극을 느낄 때랑 이거 자극을 느낄 때 어쩌라는겨? 빨라지라는겨? 느려지라는겨? 그잖아. 똑같은 물질이 심장에 다가오면 신경 전달 물질이 똑같은 게 나오면 심장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워. 빨라져? 느려져? 어떡하라고? 그래서 자, 잘 보세요. 모든 뉴런은 다음 뉴런으로 할 때 애취 이런 원리에 의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걸 내보내. 그럼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애취 이러면 옆에 있는 애가 그거 침을 이렇게 되잖아. 그치? 침이 이렇게 맞으면 이라이씨 이렇게 되잖아. 똑같은 거예요. 이전 신경을 자극을 받은 뉴런이 자극을 전달하다가 그 다음 뉴런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팍 터트리면 다음 뉴런이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인지를 해서 저 새끼 지금 자극받았구나. 그럼 나도 자극받아야겠구나. 또 가서 또 전달해주고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걸 분비를 해. 대부분의 뉴런은 신경 전달 물질로 아세틸콜린을 내보내. 그러니까 구심성 뉴런도 연합 뉴런으로 신경 전달할 때 아세틸콜린이, 연합 뉴런에서 여기로 분비할 때 체성신경계 여기 앞쪽으로 분비할 때 여기로 분비할 때 전부 다 아세틸콜린이, 체성신경계가 근육을 조절할 때 근육에도 아세틸콜린을 분비하고, 교감신경도 여기 신경들에서 아세틸콜린을, 부교감신경도 아세틸콜린을, 부경감신경의 말단도 아세틸콜린을 분비해. 근데 누구만?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 여기만. 교감의 말단만. 왜? 여기도 아세틸콜린이면 심장은 환장하는, 얘도 아세틸콜린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아세틸콜린이고 여기는 뭐가? 노르에피네프린. 우리가 아드레날린이라고 불러준다. 아드레날린 분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심장이 아드레날린이 자기한테 다가오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거고, 노르에피네프린 다가오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거고. 됐습니까? 요거 됐지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에 따라서 이 내장에서 느끼는 게 달라지더라. 이때 중요한 거, 자, 이 교감신경은 이 신경절 이전의 요 뉴런,
신경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어디하고 연결돼 있다? 척수와 연결돼 있다. 모든 교감신경은 여기에 뭐가 오든 상관없이. 근데 부교감신경은 여기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선생님이 색깔을 같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 동공이 오면 요 동공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은 앞쪽이 중간내랑 연결돼 있는 거고, 여기에 방광이 오면 요 앞에 있는 녀석은 척수고, 동공과 방광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연수더라. 동공과 방광만 신기하게 다른 데 연결돼 있지. 동방신기. 금방신기. 동방신기. 알겠습니까? 이거야.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요거는 반응의 전달은 아까 얘기했던 자극과 감각신경, 구심성 뉴런, 연합 뉴런, 원심성 반응경화 반응인데, 여기에 누가 들어오느냐? 대뇌가 들어오면, 요 가운데 들어오는 게 대뇌면 의식적인 반응 또는 조건 반사, 트라우마. 근데 여기에 중간뇌가 들어오면 동공 반사. 동공 반사는 중간뇌가 조절하는 거예요. 대뇌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고. 중간뇌가 조절하는 거니까 대뇌랑 전혀 상관이 없어. 얘가 다쳐서 의식이 없어도 눈에 빛 비치면 중간뇌가 스스로 조절을 해. 얼굴 반사, 재채기 이런 것도 대뇌가 하는 게 아니야. 야, 너 지금 재채기해라. 그런 헛기침이지. 그런 거. 이거 말고 재채기에 취하는 건 전부 누가? 연수가 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 반사. 몸에서 뜨거는 누가 하더라? 척수가 하더라. 그럼 뜨거운 걸 딱 집으면 어떻게 돼? 자극이 이렇게 가서 척수에서 다시 뛰는 거야. 뜨고 이렇게 뛰는 거야. 그리고 나서 뜨거는 뒤늦게 올라가. 예를 들면 이거지. 대뇌로 자극이 전달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먼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뛰고 그다음 뜨거. 왜? 저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전방에서 저기 지키고 있어. 초소를 지키고 있는데 북한군 둘이 총을 들고 이렇게 오고 있어. 좋댔네? 어떻게 해? 쏴? 어떻게 해야 돼? 쏴? 보고를 해야지. 보고를 해. 북한군 둘이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쏠까요? 말까요? 기다려봐. 내가 명령 갖고 올게. 그럼 난 죽어 있어. 그치? 그 기다리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쏴. 쏘기 보고하기 전에 일단 쏘고 나서 북한군 2명 사살했습니다. 보고를 선조치 후 보고. 그러면 걔는 포상받아. 진짜로. 북한군 그렇게 쳐들어오는 거 저기 잡아서 저기 보고하면 포상받아. 근데 내가 혼날까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일단 보고하고 수조치를 하려고 그러면 이미 난 죽어. 뭔 얘기냐면 뜨거운 걸 잡았는데 내 대뇌한테 자극을 전달해. 뜨거우니까 뛰어라. 그리고 뛰어버리면 이미 손은 다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뛰고. 그러니까 이 척수로 오는 이런 반사들은 일단 먼저 척수를 먼저 통과하고 나서 일부가 어디로? 대뇌로 전달이 된다. 자, 이 뇌신경이랑 척수신경은 아까 얘기했었던 거니까 이건 넘어갈게. 자, 요게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요건 간단해. 여기는 게 머리통이요, 대가리. 이건 몸통이요. 그러니까 눈에서 자극을 느껴서 눈에서 이렇게 딱 보고서 내가 지민이한테 눈을 딱 보고서 응? 이거 메롱하는 거는 눈에서 보고 머리가 야, 약 올려. 그러면 얼굴에서 반응하는 거지. 근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민을 보고 에이씨 때렸어. 그러면 눈에서 봤어. 그리고 어떻게 돼? 자극이 대뇌에서 때려라. 몸으로 가. 왜? 척수니까. 팔은 척수에서 조절하는 거니까. D, E. 그러니까 A, B, D, E로 가는 거야. 때리는 건. 쳐다보고 메롱하는 건 A, B, C. 뭐가 날라오는 걸 보고서 피하는 거는 A, B, D, E.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불이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이렇게 찾는 거 있지. 이런 거는 D, G, B, D, E.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아니니까. 이거는 얼굴로 들어오는 감각. 이건 몸에서 느끼는 감각. 이거는 얼굴에서 반응하는 운동. 얘들은 몸에서 반응하는 운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뜨거는 어떻게 요거 이렇게 가는 거야. FHI로. 그리고 나서 일부 자극이 G로 가가지고 BC. 뜨거 말하는 건 이거고 일단 피하는 건 이거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얘기지. 자,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할 거고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 많았어요. 이거 신경기 잘 보셔야 되고요. 특히 화학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테스트니까 미리미리 공부해 오십시오. 테스트인 거야?